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제3산업단지 확장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낭산면 구평리 일대 27만 제곱미터에 오는 28년까지 4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3산업단지에 이미 기업이 모두 입주해 기업 유치를 위해 추가 조성이 요구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군산 옛 화물역 철도 부지에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개발을 추진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온 부지를 개발하면 상권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유도와 펜싱, 야구 등 6개 종목 32개 팀이 익산을 찾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 훈련 기간 선수단 2천여 명이 익산에 머물거나 예정돼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오늘 3산업단지 확장 공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낭산면 구평리 일대 27만 제곱미터를 산업단지로 만들게 되며 내후년 10월까지 4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익산 전체 산업단지의 평균 분양률은 98%. 조만간 기업에게 분양할 땅이 남아나질 않게 됩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5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려 하지만 7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 이에 대안으로 3산업단지 확장에 나섰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토공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확장 부지는 27만 2천여 제곱미터, 사업비 490억 원을 들여 내후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제3, 4 산업단지 분양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산업 수요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서 3산단 확장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편입 토지의 70% 이상은 보상이 완료돼 공사가 시작됐지만 나머지 부지는 매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상반기까지 미보상 토지 매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현재 토지가 151필지였는데요. 현재 우리가 우선은 합의에 의한 토지 수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3산단 확장 자금은 익산시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 땅을 분양받지 않는다면 익산시로서는 재정 부담 요인이 됩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3산단 확장터의 공장 부지 77%는 동호 하인캠 등 2개 업체와 분양 가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3산단 확장 부지가 지정된 만큼 기업 입주를 통한 자금 회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익산의 제3 일반 산단 확장 부지 안을 또 포함시켰거든요. 연구개발특구는 기술 사업화를 결국에는 촉진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기업에 분양할 땅이 부족해 3산단 확장에 나선 익산시. 익산의 경제 영토 확장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친환경 종합에너지기업 SGC에너지가 데이터 센터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SGC에너지는 오늘 군산 SGC 그린파워 부지 3만 5천 평을 활용해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KT와 미래에셋증권이 참여하며 데이터 센터 건설부터 에너지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 사업자금 조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1단계로 40메가와트 규모의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조성해 2026년 말에 착공하고 2028년 1분기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장해 최종적으로는 300메가와트급 대규모 데이터 센터 단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전주와 완주의 행정통합에 정부가 화끈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전주 완주 통합은 기초 지자체 통합의 선도 사례이기 때문에 정부의 화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초 지자체 통합 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따라 향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항의 누적 토사로 인해 계획 수심을 확보한 부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항 물류협회가 지난 3년 동안 항만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내 29개 선석의 계획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선박의 기항 깊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준설이 안 된 부두가 있는 등 예산 부족으로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인 데 따른 겁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당초 계획과 다른 부두에서 하역한 후 물량을 다시 옮기는 사례가 161회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지사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후원회 운영 등 일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명으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등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3년 만에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달 동안 진행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의 모금액이 목표치를 웃돈 12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목표액인 116억 1천만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 3만 2천여 명과 법인 1,500여 곳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익산 신청사 준공 행사에 청사 건립기금을 사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오늘 성명을 내고 익산시가 당초 기금 운용 계획 안에 없던 전국 노래자랑 등 행사비를 청사 건립기금에 포함한 것은 명백한 용도 외 사용이라며 기금법 위반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신청사 완공에 따른 공식적인 개관 절차로 청사 건립 목적 범위 내에 정당한 집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금심의위원회에 적법한 심의를 마쳤으며 무리한 조기 준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군산 옛 화물역 철도 부지에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을 짓는 민간 개발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온 부지를 상업시설로 전환할 경우 시장 상권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역전시장 옆으로 길게 뻗은 빈 공터입니다. 면적은 1967여 제곱미터. 철길이 남아있는 이곳은 잡초와 쓰레기가 쌓여있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옛 군산화물역으로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철도부지입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8월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며 민간 제한 방식의 개발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땅을 임대해 건물을 짓고 최대 50년간 운영한 뒤 국가에 귀속하는 이른바 BOT 방식의 민간협력 개발입니다.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부지는 역전시장과 맞닿아 있고 군산시가 지난 2013년부터 임대해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상인들은 주차장이 상업시설로 대체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민간 상업개발 공모로 인해 상권이 붕괴되고 도시의 녹지축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상인과 시민의 주차 공간을 빼앗아 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곳은 군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숲 3차 조성사업 대상지로 근대 역사박물관에서 대하역까지 이어지는 1.4km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시설 개발이 이뤄질 경우 도시숲 조성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상인들은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5,000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 부부를 다음 주 국가철도공단과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건 죽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 여기 50년도 넘게 저기 장사했는데 저희 상권들 다 죽고 만약에 상가 들었으면 저희 다 죽어요, 진짜. 지금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도 난리예요, 지금. 공원길 조성하는데
무슨 상가가 웬 말이냐고 지금.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현재까지 민간 제한자가 없다며 당분간은 군산시와 협의해 임시공원과 주차장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 상황에 따라 개발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전통시장의 주차장으로 활용해온 철도부지, 철도공단의 개발 추진에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 20분쯤 미룡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4명 가운데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건물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42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철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실뱀장어 불법 조업 행위는 모두 95건입니다. 군산 해경은 오는 15일까지 자발적으로 그물과 장비를 철거하도록 하고 16일부터는 4개월 동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군산 등 지역의 체불임 금액이 역대 최대인 1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 군산과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157억 3,365만 원, 근로자 수는 2,3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37억여 원, 502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5억 4,625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전보다 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도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을 운용합니다. 민간 감시원은 오는 4월 말까지 공사장 비산먼지와 불법 소각행위, 악취 배출업소 등의 현장 감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해 민간 감시원은 불법 소각 486건과 악취 223건 등 모두 840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취업자 수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도내 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000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16,000명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완화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감소폭이 컸고 건설업과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만 유도와 펜싱, 야구 등 6개 종목 32개 팀이 익산을 방문합니다. 동계훈련 기간 동안 선수단 2,000여 명이 익산에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익산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근 리틀 야구장에서는 미래의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어린 선수들이 훈련에 한창입니다. 익산 실내체육관. 올해로 2년째 익산을 찾은 유도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계 전지훈련으로 익산을 찾은 선수단입니다. 익산시가 동계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올 겨울 유치한 전지훈련은 모두 10개. 축구와 펜싱, 유도 등 6개 종목에서 32개 팀, 1,820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익산을 방문합니다. 익산이 훈련을 하기에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파트너를 하려고 그러면 좋은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익산 실내체육관은 보시다시피 유도장이 6개 깔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장소가 제공됐었고요. 그리고 숙소라든지 지리적 요건이 좋아서 많은 팀들이 들어와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제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선수단이 평균적으로 익산에 체류하는 기간은 16일. 선수들이 지출하는 금액은 식비와 숙박비 등 1인당 하루 약 7만 원 수준입니다. 즉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만 19억 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선수단과 방문객이 몰리며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 운동 선수들하고는 오게 되면은 한 20명씩은 늘지. 도움이 되죠. 익산시는 현재 야구장 이면을 추가 조성하는 등 체육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노체육시설 개선과 함께 전지훈련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익산만의 차별화된 훈련 환경을 조성. 대규모 전지훈련 유치가 이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24일까지 취약계층 희망저축계좌 2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가구나 차상위 계층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본인 저축과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군산 경암동 박물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최대 2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2년 연속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올해도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직매장에서 무료로 회원 가입한 뒤 할인 대상 품목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23%를 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냉동육과 다짐육, 절단육 등 일부 축산물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정희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원도심과 도심권에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건물과 점포를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출마 예정자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창업자와 청년 기업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무실 점포 반값 공급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출마 예정자는 높은 임대료가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를 개선해 원도심 침체와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실로 방치된 건물과 점포를 군산시가 건물주와 협약을 통해 임차한 뒤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거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나종대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새만금 산업단지 일대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교통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나종대 출마 예정자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는 군산 경제의 핵심 성장 거점이지만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부족으로 근로자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I로 교통량을 분석해 신호체계를 자동으로 조정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혼잡 구간을 분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나 출마 예정자는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자서전 손을 잡으면 힘이 되는 사람 출판 기념회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군의회가 전주와의 통합을 찬성하고 나선 안호영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완주군의회는 3.1군청에서 행정통합 반대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안호영, 정동영, 이성윤 등 전주 완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통합 추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군민이 배제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완주군의회는 행정통합 찬반 여부를 가르는 판단이 군의회로 넘어온다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7개 시군만 이뤄지던 0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올해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들여 기존 230명에서 406명으로 지원 대상자를 늘렸고 지원 금액은 나이에 따라 월 8만 4천 원에서 17만 5천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혈당 조절 식품으로 인정받은 누에 분말이 일본에 수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누에 분말이 일본에서 식후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등록돼 6,700상자가 처음으로 수출됐습니다. 농진청은 누에 분말의 혈당 강화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이후 양자매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식품 벤처기업을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농식품과 농산업기술 융복합 분야에서 올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25개 팀과 창업한 지 7년 이내 137개 기업입니다. 예비창업자는 2천만 원, 창업기업은 6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첨단기술 기업은 자부담 30%를 포함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익산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나 액비의 부속도 분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속도 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연 2회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축산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000여 점의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퇴비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가축분뇨 분석실에 의뢰하면 됩니다. 정부의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익산의 연극단체가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공모한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익산의 작은 소리와 동작을 포함해 정읍의 전북 발레 시어터 등 41개 예술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단체에는 작품 창작과 제작, 공연 활성화를 위한 145억 원이 지원됩니다. 익산에서 처음으로 왕궁의 밀 새싹 힐링팜이 정부로부터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국가가 직접 서비스 품질과 운영 역량을 보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했습니다. 밀 새싹 힐링팜은 직접 재배한 밀 색쌀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치유 텃밭과 힐링 카페, 디저트 가공 시설 등 특화된 치유농업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평생학습관이 2026년 상반기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는 4개 분야에서 총 20개 수업이 진행되며 오는 6일부터 익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군산시가 2026년 1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는 요가, 캘리그라피, 스마트폰 활용 등 총 20개 강좌가 있으며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군산시 평생학습 정보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대기는 건조한 가운데 군산과 익산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를 보이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내일 전북의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내일 한낮에 9도까지 오르고 금요일부터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군산도 한낮에 9도까지 오르고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